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물가도 도통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정현 기자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요. 가격이 가장 많이 뛴 품목이 석유류입니다. 네. 1년 전보다 35%가량이 올랐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 조치 등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다 보니 정부가 세금 깎아주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폭을 깎아줘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 수준밖에 내려가지 않다 보니 빠른 속도로 오르는 국제유가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휘발유나 경유 등 기름값 자체에도 영향을 주지만 공산품과 물류비 등 전방위적 물가 상승 효과가 크다 보니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있더라도 물가만 잡힌다면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언제 올릴 건지 또 얼마나 올릴 건지에 따라서 부담만 생기고 또 결국에 물가 안정 효과는 별로 없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보다 0.25%포인트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 시나리오는 7, 8월이 물가 고점이라는 거를 전제로 한 건데 4분기에도 물가 상승이 계속돼 전제가 달라지면 이 금리 인상 약발도 없어집니다. 이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특성상 이 미국이 더 빨리, 더 많이 금리를 올리는 이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부도 긴축을 같이 하면 괜찮은데 정부는 추경으로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 한국은행이 세계적인 흐름보다 좀 천천히 이자율을 올린다면 그 효과가 좀 상쇄되겠죠. 어쨌든 한은은 시장에 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주 중에 물가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여당은 오는 16일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정현 기자였습니다.